안녕하십니까. 군수날입니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헌정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공직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자유헌정포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비좌파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자유헌정포럼이 서울신문 논설위원 출신으로 현재 경남 진주시 갑 3선 국회의원인 박대출 의원과 공동 주최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은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인 변정일 전 의원이 맡았고, 주제 발표는 자유헌정포럼 공명선거대책위원장인 심규철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또 토론회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 이명수 현 국회의원,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민경욱 전 의원, 이렇게 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들도 모두 의미가 있었지만 2시간 반 넘게 진행된 토론에서 제게 특별히 인상이 깊었던 내용은 토론회 초반부에 있었던 정형근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정형근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는 경남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를 거쳐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안기부 1차장을 지낸 공안통으로 15대, 16대, 17대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3선 의원 출신입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그중 김영삼 정부였던 초반부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반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간, 그러니까 10년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야당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정권의 문제점, 특히 대북 관련과 권력형 비리들을 많이 파헤친 그런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형근 전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서 4.15 총선 직후 제기된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자신은 믿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과연 부정선거가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올해 6.28 재검표 이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6.28 재검표 당사자이기도 한 민경욱 전 의원, 연수원에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을 만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하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어서 지난 4.15 총선은 거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 이어서 지금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총선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부정의 소지가 훨씬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대선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3구 대선의 진행 과정을 내 눈으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스탈린은 얘기했다. 투표를 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정형근 전 의원의 인사말은 상당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정형근 전 의원의 말을,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부정선거가 있다는 말이냐? 지금이 고무신 한 켤레나 막걸리 한 사발 받아주고 표로 바꾸던 1960년대도 아니고, 지난해 4.15 총선이 끝나고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내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음모론이다. 최인규 당시 내무부 장관이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난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 이후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사라졌다고 믿었던 나였다. 60년 전 그 옛날이야 민도도 낮았고 감시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2020년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올해 6.28 재검표 이후 내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명색이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있어서 증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처지였다. 이해하기 힘든 통계 숫자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던 차였는데 그를 뒷받침해줄 분명한 증거들이 하나 둘씩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1974명이 투표한 투표장에서 눈에 확 띄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1000장이 넘게 나왔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다. 도장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일장기처럼 온통 빨갛게 칠해진 원을 보면서 하루 6시간 동안 똑같은 실수를 계속한 투표관리관도 투표관리관이지만 그런 투표용지를 받고도 아무런 항의 없이 1000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던가. 그런데 그런 표가 재검표장에서 무더기로 쏟아졌다. 투표장에서도 개표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신박한 표가 등장한 것이 아니던가. 이러던 차에 민경욱 전 의원을 만나 직접 관련된 얘기를 듣게 됐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전에 모르던 많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지만 특히 수차례 선거를 치른 나의 이목을 확실하게 붙잡은 대목이 있었다. 민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을이 전임자인 황우여 전 교육부 총리를 포함해서 무려 24년 동안 좌파에게 의석을 용납한 일이 없는 인천의 강남과도 같은 지역이며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도 좌파 후보 2명에 우파 후보는 민 전 의원 1명이었다는 사실이다. 선거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파 동네에서 좌파 후보 2명이 나오고 우파 후보 1명이 나왔는데 갈라진 구도 속에서 좌파가 승리를 거뒀다고? 우파 후보가 완전 신출렉이라면 모를까? 민경욱 전 의원이라면 KBS 9시 뉴스 앵커와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대통령의 대변인을 역임한 당당한 현역 의원이 아니었던가. 이후 부정선거에 대한 나의 인식은 큰 변화를 겪었다. 과거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각종 비정상적인 통계들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한 지역구에 출마한 3명의 후보가 관 내 사전투표와 관 외 사전투표에서 똑같은 비율의 표를 얻었는데 그것도 인천 연수구 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여야 의원들이 얻은 사전투표 총 득표수의 합이 63대 36으로 똑같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오죽하면 존경받는 통계학자인 박성현 전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그 숫자를 두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100% 조작이라고 단언했겠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허상이다. 우리와 북한의 차이가 무엇인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의 존재가 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차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225조이다. 이 법조항은 대법관들에게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관련 재판은 다른 쟁송에 앞서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조항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20대 선거 때까지 굳건히 존중돼 왔다. 작금의 사태는 어떤가?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180일은커녕 20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뭉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부정선거가 우리 사회의 좌파 정권에 의해 매우 조직적으로 획책,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부정선거와 다가오는 3구 대선을 논하는 오늘 이 토론의 자리의 의미가 더욱 엄중해진다. 총선과 대선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대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럼 총선과 대선 중에 어느 것이 더 부정선거에 용이한가? 대선이 훨씬 더 용이하다. 왜? 총선은 전국 253개 지역구마다 투표 용지가 다르지만 대선은 마라도부터 울릉도, 철원, 파주까지 전국이 모두 투표 용지가 똑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선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매우 어렵다. 전국적으로 여야 후보 사이에 수백만 표의 득표수 차이가 났다고 할 때 어느 특정 선거구에서 수백 표의 부정투표를 주장하더라도 그 투표구의 잘못된 투표수의 총합이 전국적인 득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법원의 주장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치 마약과도 같은 유혹에 처한 좌파들이 총선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부정선거를 이행하기는 훨씬 쉬운 대선에서 그 부정선거 유혹을 저버릴 수 있겠는가? 슬픈 일이지만 그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심대히 손상됐고 지속적 발전에는 급제동이 걸렸다. 이를 그대로 두고 본다면 우리는 미래 세대로부터 대한민국을 급전직하의 위기에서 구하지 못한 부끄럽고 무력한 세대였다는 역사적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침체와 후퇴의 늪에서 건져 의기양양한 발전의 길로 다시 인도할 역사적 사명이 지금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다. 우리는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부정선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3구 대선의 진행 과정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스탈린은 얘기했다. 투표를 하는 이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개표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 사항은 지난 12월 14일 열린 자유헌정포럼 토론에서 정형근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 서울대 법대 출신, 검사 출신의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1차장을 지냈으며 삼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형근 전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정형근 전 의원도 6.28 재검표를 계기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검사 출신인 황교안 전 당대표 역시 6.28 재검표를 계기로 결정적으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투쟁에 전면에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약간의 이상한 부분이 있더라도 함부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하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은. 그렇지만 6.28 재검표를 보면서 그리고 그 이후 모두 지금까지 6.28 재검표를 포함해 5차례 재검표를 보면서 재검표를 할 때마다 쏟아지는 저 이상한 투표지들을 보고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지성인으로서 상당히 자격이 없다고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6.28 재검표 이후 그동안 약간의 유보적 태도를 취하던 많은 지식인들, 많은 지성들, 많은 국민들이 저 4.15 총선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그 확신을 갖고 진상규명 운동에 나서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이 투쟁은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가라앉기가 어려울 겁니다. 분명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만약 지금 이 정권에서 안 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